헤롯이 섹스투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섹스투스는 이제 헤롯을 받아주게 되고요. 헤롯을 시리아와 사마리아의 군 사령관으로 또 계급을 더 올려주게 됩니다. 뭘 받고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어쨌든 돈에 있었겠죠. 자, 이제 안절부절하는 사람 한 사람, 힐카노스 있습니다. 첫째는 잘 살아서 갔을까? 두 번째는 혹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힐카노스의 걱정인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나중에 헤롯의 성격을 알지만 가만히 있을 헤롯은 아니잖아요. 자, 군대를 이끌고 왜요? 군 사령관 임명이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섹스투스가 너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이렇게 허가장을 준 것처럼 군 사령관을 줬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아이러니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헤롯의 형인 파사엘이 다스리고 있죠. 또 지금 유대 백성들한테 헤롯의 인기는 어떻다고요? 높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와서 여기 와서 깽판 치면 이제 이게 또 겨우 올려놓은 이 명성을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을 이제 말리는 겁니다. 야, 네 힘 보여줬으면 됐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해서 군사 돌려라. 자, 이때 이제 설득을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그래도 너 살려준 게 누구예요? 힐카노스가 너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힐카노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이상 행동하게 되면 이건 잘못하는 거다. 사내들이네 네가 이렇게 교인의 신분으로 출두한 것에만 너무 기분 상하지 말고 힐카노스의 도움으로 네가 무사히 빠져나간 거 고맙게 생각해라. 힐카노스가 너를 구해준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면서 이 아들과 동생을 달래면서 겨우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이 집안에도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를 늘 든든하게 후원해 줬던 섹스투스 시리아 총독이 폼페이우스의 잔당이죠. 바수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헤롯의 뒷배를 봐줬던 섹스투스의 그 뒷배가 사라진 거죠. 더 큰 뒷배는 누굽니까? 카이사르였는데 카이사르가 로마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카이사르가 죽을 줄은 정말 상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죠. 삼두정치에서 누구만 남았었어요? 혼자 남았잖아요. 이게 죽으면서 뒷배를 봐주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죽음을 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카이사르가 어떻게 죽었느냐? 자, 우리가 아까 젤라 전투 봤습니다. 젤라 전투에서 세 마디 했다겠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이제 로마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전쟁 다 이겼으니까, 그리고 자기 반대자 다 죽였으니까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자기를 독재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누가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잔당이 남아 있었는데 이 폼페이우스파의 일당을 소탕하게 되고 로마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못했던 개선식 다 해달라고 합니다. 한 번에 4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개선식을 4번에 해달라고 그래요. 나누어서 다. 한 번에 퉁치지 말고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줘라 이거예요. 첫 번째 뭐 했어요? 아까 루비콘강 건널 때 원래 개선식 하고 들어와서 못했잖아요. 반란군으로 지목되면서 그거 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 가서 죽을 뻔했는데 헤롯이 도와줬던 전투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이겼다. 이집트 군 이겼다. 그거 해줘라. 세 번째 아까 여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거 했던 거 젤라 전투 여기도 이겼으니까 이것도 해줘라. 그리고 폼페이우스 일당 소탕한 거 이것도 해줘라. 4번 해줘라. 그런데 하나는 해달라고 안 해요. 폼페이우스와 싸웠던 그리스에서 있었던 파르살로스 전투는 해달라고 안 해요. 왜 안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를 죽인 거죠? 로마군 죽인 거예요. 차마 로마 군인끼리 싸운 전투거든요. 물론 많이 투항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죽진 않았지만 로마 군인을 죽인 그 전투에서까지 개선식을 요청하지 않은 것 그의 정치력이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밖에서 싸웠던 전투니까 다 해달라고 하는데 이 전투만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5년짜리 아까 있었는데 갱신합니다. 몇 년으로요? 더 해먹고 싶잖아요. 이게 종신제까지 가고 싶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가겠죠. 독재관의 임기를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 일당이 상당히 이 계속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세력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문다 회전, 회전이라는 것은 큰 전투입니다. 모일 회자, 싸움 전자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군합발로 짓밟은 평화. 예,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은 있는데 무서워서 못하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예, 아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화. 예, 군합발 밑에서만 부르짖을 뿐 겉으로는 노출되어지지 않았기에 이걸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기들은 나라가 평안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합발로 짓밟혔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6장에 전신갑주. 거기에 발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신발로 나와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나와 있어요. 예, 마치 대조하는 거죠. 지금 로마에 의한 군합발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복음에 의한 평안의 복음에 의해서 이 세계가 정복되어지기를,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바라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황제 정치, 재정이 이제 황제 정치입니다. 지금 공화정이었죠.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대통령제로 바뀌자는 얘기예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 황제 정치로 가는 길을 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다스리는 공화정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 정치로 가자. 그리고 제1대 황제를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카이사르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크라수스가 지난번에 전쟁에서 졌잖아요. 파르티아 전쟁. 자기가 이제 이것까지 해결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식 출정하는 날짜까지 밝히게 되죠. 44년 3월 18일 날 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원에서는 뭐 이건 그냥 할 말 없으니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상태가 아까 5년, 그다음 몇 년? 10년, 이번에는요 종신, 죽을 때까지 독재관으로 임명을 해주게 됩니다.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 아닙니다. 그냥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해준 거죠. 그리고 출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로원에서 마지막 연설하는 날 원로원 회의장에서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사람 누구요? 카시우스. 몇 번 배신했다고요? 3번 배신하는. 1차 누구예요? 크라수스 배신했죠. 그 다음에 2차 폼피우스 배신하고요. 3차 카이사를 배신했어요. 근데 이 3명이 공교롭게도 누구예요? 다 삼두정치 3인이었어요. 삼두정치 3인을 이 사람이 한번 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주 가까운 부하 브루투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20몇 군데에 칼에 찔려서 그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해지는 말로는 자기를 칼을 찌르는 부하 그 사람 중에 자기가 정말 아끼는 부하 브루투스가 있으면서 이런 말 하고 죽었다 그러죠. 브루투스 너 맞아. 이건 했다는 말도 있고 안 했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카이사르가 죽은 겁니다. 이것은 로마의 커다란 뉴스가 됐겠죠. 3일 후에 전쟁에 나갈 사람이 전쟁터가 아닌 자기 나라 한복판, 그것도 원로원에서 자기를 독재관, 종신 독재관으로 임명해진 그 원로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가 죽으면서 그 다음 날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그의 후계자 지목이었는데 물론 후계자 지목도 시끄러웠지만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의 유언장을 일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카이사르 소유 재산의 4분의 3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와 아티아의 아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트루스에게 넘긴다.
나머지 4분의 1은 루키우스 페나리우스의 퀸투스 페디우스에게 절반씩 나누어 준다. 지금 유산입니다. 제1상속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을 사양할 경우에는 상속권은 데키우스 브루투스에게 돌아간다. 옥타비아누스가 상속할 경우 유언 집행 책임자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언 집행 책임자로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를 지명한다. 자, 브루투스는 뭘 했죠? 자기를 죽인 사람이 됐고요.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1상속자가 될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상속자는 둘째치고 옥타비아누스를 잘 도와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로마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데요. 황제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잘 먹고 살려고 했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수도에 사는 로마 시민에게는 1인당 300세스테리우스씩을 주고 그냥 쉽게 계산하면 1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달러씩을 주라는 겁니다. 테베레강 서안에 있는 카이사르의 소유 정원도 시민들에게 기증한다. 이게 지금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가 된 겁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카이사르가 자기 잘 먹고 살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씩 알려지게 되죠. 아마 이거 유언장 듣고 브루투스는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이제 이 안토니우스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이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는데 자기가 제1 상속자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서 상속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누구한테로? 옥타비아누스 상속자가 지목이 된 겁니다. 아직 성인도 안 됐는데. 자, 그 다음 날 일이 바쁘게 진행됩니다. 원로원 회의에서 암살자 누구죠?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 거기에 대해서 면책을 주어집니다. 면책을 주어졌다는 건 뭡니까? 원로원이 여기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고 공부했다라는 거고, 뭐 20몇 군데 찔렀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면책이 주어지게 되고요. 자, 카이사르가 추진하던 정책도 계승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가 집정관의 자격으로 원로원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자, 카이사르의 유해가 불에 태워지게 되고 여기에 민중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들이 공화정에서는 몰아갔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유언장 공개가 되면서 알게 되면서 암살 주동자들이 면책은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됩니다. 그리고 1상속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카이사르의 군인들, 아주 가깝게 오랫동안 카이사르를 모셨던 그 군인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면서 안토니우스가 그리던 그림이 깨지게 됩니다. 자기를 지원해 줄 줄 알았어요. 같이 전쟁터에서 같이 피 흘리고 같이 서로 목숨을 지켜줬던 그 고참 장군들이 설마 자기를 지지해 주지, 로마 땅에 있지도 않았고 성인도 아니었던 그 애송이, 진짜 애송이 병을 달고 살았고 연약해 빠졌던 그 애송이를 지지해 줄 줄은 안토니우스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카이사르의 장군들이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확 쏠리는 겁니다. 이거 보면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까 암살자 2명 로마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대신 공화정에서는, 원로원에서는 면책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로마에서 멀리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이쪽으로 시리아, 여기는 예루살렘 이위에 있었던 그쪽으로 이제 총독으로 발령받고 떠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안토니우스가 아까 회의를 봤는데 원로원이 이것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마음 얻어야 자기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차 3두 정치는 3명이 다 죽었습니다. 2차 3두 정치가 출발하는데 첫 번째 안토니우스입니다. 아까 있었던 카이사르의 오른팔, 다음에 레피두스,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진 것이 이제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제1 상속자, 이 세 사람이 2차 3두 정치를
출범하게 됩니다. 살생부를 작성에 반대했던 폼페이우스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공동으로 이 두 사람을 격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요? 이 사람 둘 다 지금 누구의 후계자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카이사르의 후계자잖아요. 이 두 사람을 살려준 것은 누가 살려줬어요? 공화정이 살려준 건 이 사람이 살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인정받으려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됐던 거죠. 누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필리피 회전입니다. 누가 싸웠냐면 카이사르 쪽에 있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우고요. 카이사를 죽였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같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이기게 되면서 이 카이사르 암살자 둘은 자결을 하면서 이기게 되고 그것이 큰 필리피 회전, 빌립보에서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가는데 왜 그러냐면 자 옥타비아누스 이들이 둘이 싸웠지만 결국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로마군들끼리 싸움이잖아요. 자 로마군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이 대장 죽으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하라고 시켜요?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불명예 제대를 시키는 제대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군복을 벗으라는 거죠. 어디가 살아야 돼요? 로마로 들어올 수 있어요? 큰일 나죠. 어디로? 여기 살아라라는 거죠. 투역 잔인. 그래서 여기 살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 우리가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축소 모형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10명도 살지 않아서 회당조차도 없었던 로마 축소판 로마 도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필리피 회전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의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헤롯의 든든한 외풍을 막아줬던 섹스투스 죽었고 카이사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홀로서기 해야겠죠. 자, 헤롯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헤롯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요. 자, 시리아 총독으로 왔던 카시우스, 아까 했던 이제 섹스투스에게 하고 이제 물러갑니다. 다음에 카시우스 유대 행정 안티파트한테 돈 받았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이제 카시우스는 세금을 이 카시우스는 아까 죽었던 그 사람입니다. 세금을 미루는 도시는 노예로 전락을 시키게 되고 여기 헤롯이 아까 제일 먼저 나와서 카시우스 당신 돌아갈 사람이니까 여기를 누구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하면서 행정장관으로 임명됐다라는 건 아까 봤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카시우스가 파르티아의 그 군대 물리치고 그리고 유대로 와서 막 함락했고 유대 노비 3만 잡아가고 자 그런 가운데 헤롯이 나타나서 당신은 가실 분이니까 여기를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했던 거 그것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카시우스 아까 지금 죽은 사람인데 지금 다시 지금 사건은 좀 올라가는 겁니다. 헤롯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연합군과 싸워 이기면 지금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카시우스하고 아까 브루투스 졌잖아요. 이기면 헤롯을 유대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헤롯은 누구에게 줄을 댔죠? 카시우스 브루투스한테 줄을 댔다라는 얘기죠. 그 줄은 동아줄인데 썩은 거예요? 아니면 생생한 동아줄이었어요? 잡아봤더니 썩은 동아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줄을 댔다고요? 예, 이 카시우스한테 줄을 댔으니까 지금 잘못된 거죠. 졌으니까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힐카누스의 왕이 측근이었던 말리쿠스라는 사람 헤롯의 권세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법은 뭐냐? 안티파터 그의 그 아버지 헤롯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만이 힐카누스가 계속 통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안티파터를 술잔을 통해서 독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죽게 됩니다. 자, 헤롯은 아버지 안티파트의 죽음을 카시우스한테 알려주고 카시우스는 헤롯에게 원수를 갚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헤롯을 죽이려고 했던 말리쿠스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죽고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다음에 그 힐카누스 헤롯의 측근 힐카누스는 자신의 측근 말리쿠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살해 사건을 조사를 했더니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로마의 카시우스가 허락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센 사람, 로마에서 죽였다고 하니까 이걸 징벌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 있어요, 없어요? 했다가는 난리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유력한 사람 보세요. 힐카노스 뭐라고요? 맞아, 그놈 나쁜 놈이었어. 잘 죽었어. 아까 지금 힐카노스의 측근이 말리쿠스잖아요. 근데 그를 카시우스가 죽였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원래 나쁜 놈이어서 잘 죽었어.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힐카노스 2세였다고요. 어느 정도 우유부단했는지를 지금 볼 수 있죠. 자, 다음에 이제 말리쿠스 아까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동생이 펠릭스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이 죽은 것을 알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헤롯 가문을 공격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냐면 파사엘, 누구죠? 헤롯의 형입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파사엘을 공격합니다. 자, 형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헤롯이 형을 돕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자, 펠릭스, 아까 그 말리쿠스의 동생은 마사다라는 그 요새를 장악을 했는데 결국 헤롯한테 붙잡혀서 포로가 되고 실패를 한 거죠.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것은 아까 했었던 힐카노스 2세의 동생입니다. 욕심 많았던 애 있죠. 힐카노스한테 왕 주고 자기는 제사장 주니까 형한테 가서 싸움 걸었던 그 사람. 그의 차남인 안티고누스, 혹시 기억나세요? 폼페이우스가 잡아갔을 때 혼자 도망갔던 애. 하나 도망갔었잖아요, 지난주에. 기억 안 나셔도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도망갔던 애가 뭐 했어요? 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복선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래서 결국 또 헤롯한테 참패를 당하죠. 헤롯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이 아주 등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죠. 자, 힐카누스 2세에 연이어서 헤롯을 공격을 했지만 진압이 돼요? 안 돼요. 헤롯이 이제 워낙 힘이 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아버지도 잘했지만 이 헤롯 왕도 대헤롯도 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힐카누스는 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데 아주 통 크게 누구를? 자기 외손녀 마리암네를 약혼을 시키는 겁니다. 누구랑? 헤롯하고. 이건 헤롯이 원하는 걸 준 거예요. 헤롯은 혈통이 지금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헤롯한테 하스몬 왕조의 공주를 지금 헤롯의 아내로 주는 겁니다. 자, 헤롯은 이미 첫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리스인데요. 그리고 그 아들도 있었습니다. 안티파테르. 아까 이게 누구라고 했냐면 5일 먼저 죽었던 헤롯보다 왕 들고 분명 유언장에 써놨는데 괜히 설쳤다가 먼저 죽은 애. 이 안티파테르를 낳았던 도리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첩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부인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맞아들여야 정상이죠? 첩이잖아요. 근데 첩으로 맞아들이지 않아요. 누구로 맞아들이냐면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하스몬 왕조의 공주를 첩으로 둘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가 되는 거죠. 자, 족보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아까 했던 대로 지금 그 힐카노스 2세 그 여리고 유하고 자기 부하가 죽어도 심센 사람이 죽였다고 하니까 그럼 나쁜 놈이 했던 그 사람 힐카노스 2세입니다. 자, 그 사람 밑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마리암네라는 외손녀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하고 누구랑 결혼시켰다고요? 헤롯 왕, 대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하고 결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헤롯이 더 등장하게 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리피 회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토니우스가 둘이 싸웠으면 이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하늘 아래 태양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서쪽을,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다스리도록 서로 합의를 합니다. 자, 이건 누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누가 손해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유인이에요? 자, 일 상속자가 누구였어요?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다이가 옥타비아누스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러나 힘을 가지고서는요, 안토니우스죠. 그러니까 유인이 아니라 서로 양보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 거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자기 건데 줬고,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원래 내 거였는데 나갔다가 반절밖에 못 가져왔고, 유인이라고 나 이익 봤다라고 생각을 서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 가운데서 옥타비아누스는 또 한번 그를 위협하는 스페인의 섹스투스가 반란을 엿보고 있었고, 한편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정벌, 아까 가이사르가 가려고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통치하면서 자기가 실력으로 후계자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법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후계자는 나다라는 걸 파르티아를 정복하면서 그 명성을 높여보겠다라는 계획을 한 거죠. 뭘 몰랐을까요? 클레오파트라가 있다는 걸 모르고, 카이사르를 이집트에 주저앉혔던 클레오파트라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는 이제 동방 원정의 큰 꿈을 꾸면서 내가 실력으로 후계자임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토니우스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패배했던 카시우스 블루투스 연합군을 누가 지원했냐면 이집트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클레오파트라를 소환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환을 한 겁니다. 책망을 하고 뭐 군자금 좀 더 아마 징수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소환되어서 안토니우스 앞에 등장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27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젊었어요, 늙었어요? 젊었죠, 그렇죠? 물론 뭐 아이 엄마이기도 했지만 젊습니다. 자, 근데 소환되어 오는 사람은 무슨 배를 타고 와야 돼요? 잘못됐다가 오는 배를 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배를 타고 갔냐면 아주 유람선 하여튼 호화로운 배를 타고 와요. 그리고 비너스 분장을 하고 와요. 비너스 분장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섹시하게 입고 왔다고요. 화려한 배의 배경을 하고 아름답게 유혹하는 섹시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 이제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해요? 정신줄을 놨습니다. 지금 왜 불렀죠? 혼내려고 불렀어요. 근데 딱 등장하는 것이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혼내야 되는데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요, 대단한 사람, 이 대단한 여왕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시고 제가 크게 이집트에서 크게 쏘겠습니다. 오시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안토니우스가 나 바빠, 나 전쟁으로 가야 돼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도 까먹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졸래졸래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본 곳이 여기가 지금 이제 다소예요.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 거기에 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일까요? 클레오파트라가 들어왔다고 하는 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문이에요. 근데 요즘은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문이 당시 이때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 원정이라는 거대한 부푼 꿈을 클레오파트라라는 그 암초에 부딪히면서 싹 까먹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어요?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재미있게 시간을 보냅니다. 뭘 까먹고요? 전쟁한다는 거 싹 까먹고. 자, 어이없죠. 자,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는데 아까 서쪽을 책임졌던 사람이죠. 자, 안토니우스의 아내 폴비아라는 그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이제 남편의 지시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군사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남편이 안 싸우니까 누가 싸워요?
아내가 싸우고 결국 지니까 이제 폴비아는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섹스투스 반란도 잘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누구예요? 안토니우스죠. 제 BC 40년에 제2차 3대 정치가 갱신이 되게 되고요. 안토니우스는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로마에서 걱정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아까 누구랑 결혼했죠? 카이사르의 딸하고 폼페이오스 결혼했듯이 이번에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의 누나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누구 사이가 된 거죠? 처남 매제 사이가 된 거죠.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3년간은 클레오파트라를 잊고 살았대요. 자식도 낳으면서. 몇 년간요? 3년간. 근데 3년 지나니까 이제 권태기가 빨리 오셨는가 몰라도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클레오파트라 생각이 났겠죠. 근데 클레오파트라 만나러 간다고는 못 하잖아요. 뭐 한다고 갔을까요? 나 전쟁으로 가야 돼. 전쟁으로 가야 돼. 어디? 파르티아 전쟁으로 가야 돼. 아까 파르티아 전쟁으로 가다가 다소에 머물렀다가 이집트까지 갔잖아요. 근데 다시 안토니우스가 자 3년 만에 그렇죠? 3년 만에 3년간 잘 살았대요. 자 3년 만에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 원정을 위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똑같은 수순을 밟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은 다수에서 조금 더 갔어요 파르티아 쪽으로. 자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가서 뭐 했다고요? 클레오파트라한테 연락을 해요. 뭐 하라고? 일로 오라고. 속셈이 뭐였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는 군수물자 그다음에 그 사이에 아까 머물렀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 데리고 또 물건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이집트로 갑시다 한 거죠. 또 지금 어디서 안디옥에서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 이집트로 갑시다 해가지고 뭐예요? 가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거기 가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안토니우스가 통콕의 선물을 동방의 통치권을 줘요. 아직 자기가 다 뺏지도 않았으면서 동방의 통치권을 주는데 어디를 뺐어요? 유다를 뺐어요. 왜냐하면 여기 헤롯하고 지금 친분이 약간 있었거든요. 여기를 좀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에게서 안토니우스에게 부인이 누구가 됐어요? 옥타비아가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 클레오파트라가 된 거죠. 근데 로마의 법칙은 뭐가 허용이 안 된다고요? 이중 결혼이 허용이 안 돼요. 자, 예수님 당시에 여자에게 이혼 요구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혼 요구권이 여자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물으면 또 헷갈려요. 그렇죠? 유대인들 내에서는 없었어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여자도 이혼 요구를 할 수 있었다고요. 상당히 여자의 신분이 상승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중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자들의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 땅은 괜찮았다니까요. 아까 보니까 헤롯이 결혼해야 안 해요? 도리스 아내가 있는데 누구도 마리암네도 아내로 들어오잖아.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쪽 땅은.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걸 허용을 안 해줬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이 알려지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대단히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자 한편 다시 이제 헤롯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어디 땅을 제외하고 줬다고 했어요? 유다를 제외하고 줬어요. 왜 그랬는가를 이제 볼 수 있죠. 자 안토니우스 아까 파르티아 원정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명분은 이거였어요. 속내는 클레오파트라였고, 자 유대의 사람들 100여 명이 헤롯하고 그의 측근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었다겠죠. 그러니까 헤롯 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됐고요. 메살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고소에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유대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받고 싶어서 뭐를 줘요? 또 돈을 갖다 줍니다. 한번 통했었죠. 아까 누구한테 통했어요? 섹스투스한테 통했잖아요. 또 한번 그렇게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안토니우스가
자, 3년 만에 파르티아 원정 간다고 아까 안디옥이 왔다고 했잖아요. 안디옥이 왔을 때 힐카누스에게 유대국을 유다의 나라를 누가 통치하는 것이 좋냐고 물었어요. 힐카누스가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 사위가 됐잖아요, 헤롯이.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게 좋겠다? 헤롯이 이걸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내가 당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와도 우정이 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큰아들 파사엘 그리고 헤롯을, 이 헤롯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 왕입니다.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일면서 이미 왕으로 줬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 만나기 전에 줬어요? 이미 클레오파트라 만나기 전에 줬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한테는 어디 빼고 줬어요? 유대 빼고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파사엘한테 헤롯한테 줬으니까 줬다가 바로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라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포기가 됐을까요? 그것도 갖고 싶었을까요? 사람이 욕심은 남자나 여자 똑같잖아요. 그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또 그걸 가지고 수를 한번 씁니다. 자, 아까 그 사람 있었잖아요. 혼자 도망갔던 애 기억하시죠? 자, 안티고누스. 자, 이제 파르티아 왕 자기에게 지금 치러 누가 오고 있어요? 안토니우스가 온다라는, 로마가 온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빵을 날립니다. 어디를? 시리아를 선빵을 날려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안티고누스가 유대 땅에서 힐카노스 2세 누구냐면 자기의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 힐카노스 2세를 쫓아내고 자신을 왕위에 앉게 해주면 1000달란트하고 여자 500명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르티아 왕한테. 자, 약속 한번 보세요. 안티고누스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하고 헤롯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안티고누스를 지지하며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성 안에서는 파사엘, 헤롯의 형입니다. 파사엘을 중심으로 안티고누스에게 대해서 반격을 하게 되고요. 파코루스, 파르티아의 왕입니다. 안티고누스를 제압하겠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자, 안티고누스 같은 편이거든요. 근데 안티고누스 제압하겠다 거짓말을 하고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압해 준다고 하니까 헤롯이나 파사엘은 뭐 했겠어요? 이 파코루스를 환영을 해주죠. 지금 관계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코루스, 아까 누구예요? 파코루스가 파르티아의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파사엘한테, 헤롯의 형입니다, 파르티아의 총사령관을 만날 것을 제안을 하고, 헤롯은 이 사람이 간계일지를 모르니까 거절하려고 하는데 그의 형 힐카노스와 함께 갈릴리로 갑니다. 이게 죽을지를 모르고 가요. 그리고 파르티아의 총사령관을 만납니다. 자, 파코루스와 함께 갈릴리 도착한 파사엘과 힐카노스는 그의 큰아버지라고 했죠. 아까 이 상황이 안티고누스에 모략된 것을 알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헤롯한테 이 상황을 알립니다. 우리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헤롯은 파르티아의 유력 인사를 만나서 이 사실을 물어보는데 그들은 딱 잡아떼고요. 헤롯은 더 늦기 전에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누구는 잡혀 있어요? 파사엘하고 힐카노스는 잡혀 있고, 누구는? 헤롯은 지금 도망을 쳐 나온 겁니다. 자, 파르티아의 군대가 예루살렘 약탈하고 안티고누스, 아까 그 사람이죠. 혼자 도망갔던 애, 큰아버지 힐카노스 2세에 뭐를 자르냐면 귀를 자릅니다. 왜요? 대제사장 못 되게 하려고. 대제사장은 신체가 흠이 없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귀만 자른 거죠. 큰아버지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헤롯의 형 파사엘은 포로가 되어서 헤롯한테 자칫 인질로 잡힐까 봐 헤롯을 걱정하면서 형이 먼저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지금 대위기가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구 죽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의 형 죽었어요. 누구 남았어요 지금? 자기만 남았어요. 나머지 사람 별로 도움 안 되고, 물론 자기 여동생도 있어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그 가운데서 헤롯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도망가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다가 마차가 뒤집어집니다. 마차가 달리던 마차가 뒤집어지면 중상이죠. 자, 이제 하늘도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형이 죽었던 것처럼 자기도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했냐면, 우리들을 적의 손에 붙잡히도록 버려두고 혼자만 가실 겁니까?
고통스럽다고 해서 같이 고통에 빠진 친구들을 모른 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진정 용감한 자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헤롯이 자살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그 부하들이 말립니다. 자, 헤롯은 계속해서 도망을 가다가 드고와, 여기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드고와 근처에서 유대인을 격퇴를 하고요. 나중에 이곳에다 헤로디움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도망가려는 마사다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9천 명에 달하는 병사들한테 돈을 주고 다 돌려보내고 800만 데리고 마사다로 올라갑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페트라로 가서 나바테안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바티아 왕은 지금 대세가 기울었다 생각하고 헤롯을 모른 채 합니다. 자, 한번 거절당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갑니다. 클레오파트라한테 가는데 환영을 받았지만 역시 로마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빠져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로마밖에 없다고 하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로마에서 뭘 받냐면 유대인을 왕으로 임명을 받는다라는 거죠. BC 40년 로마에서 안토니우스를 만났습니다. BC 40년은 혹시 아까 기억나시나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서로 혼인 동맹을 맺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누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지금 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헤롯이 지금 간 거예요. 자, 앞에서 지금 로마의 상황이 극한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혼란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가 지금 도착한 것이 그 해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줍니다. 파사일 죽었다라는 거, 힐카누스 포로로 잡혔다라는 거, 그리고 안티고누스가 왕이 됐다라는 거, 아까 도망갔던 힐카누스의 조카죠. 자, 이것을 아니까 안토니우스가 이 안티고누스를 적으로 견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파르티아의 도움을 받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티고누스의 대항마로 헤롯을 세웁니다. 누구로요? 유대 땅의 뭘로? 왕입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 중에 먼 땅으로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리고 그가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냐면 돈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미 또. 자, 원로원에서도 파르티아는 정복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 헤롯은 원로원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그때 같이 있었냐면 옥타비아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는 이두죠. 그리고 원로원까지 후원을 다 해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임명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혼자 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이들이 누구를 보내줘요? 로마 군인을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자, 유대의 왕이 누구를 거느리고?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BC 40년. 자,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해가 언제라고요? BC 40년. 그리고 와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장장 3년간의 전쟁을 치릅니다. 왜 전쟁을 치렀을까요? 반란군 진압하는 과정이죠. 누구? 바로 이 안티고누스를 진압하는 과정.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도 나왔냐면 자기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비유한 장면으로도 같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헤롯이 유대 땅으로 와서 정복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가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대 가장 왕성했던 로마지만 사탄이 세운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로마의
변동 사항들을 보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뭉치고 야합하는 이런 일들은 신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